출범할 때 가자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때 사상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어느 단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저와 두 전문위원이 파견을 갔었습니다. 굉장히 두렵기도 했고 출국하면서 유서를 쓰고 갔었는데 무사히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었는데 제가 15년이 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도 가자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당시 메디피스가 그 세드로 살다가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 성혜령 간사한테 연락이 와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거저거 짐도 날라주고 정리도 같이 했던 그런 날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많은 고생을 겪은 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성혜령 간사가 그때 당시 굉장히 뛸 듯이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굉장히 추운 겨울 즈음이었는데 총장님도 그렇고 성혜랑 간사도 그렇고 매일 밤새 작업하고 사무실에서 한 켠에다가 박스를 깔고 쪽잠을 주무시고 일하시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메디피스가 첫 사무실로 이사 가자마자 IT에 지진이 터졌습니다. 규모 7도의 강진으로 수도가 초토화됐었죠. 당시에 메디피스가 가장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요. 저는 다른 전문위원님과 함께 선발대로 즉시 파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발대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다른 기관에도 제공이 됐고요. 그 뒤로 메디피스는 의사협회 파견팀에 합류해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활동하면서 지구촌 주치 메디피스가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메디피스를 생각하면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지구촌 기후가 재난 문제와 함께하는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남을수록 커보는 희망의 기적을 메디피스와 함께 해주세요. 메디피스 후원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메디피스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행복,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었어요. 메디피스 화이팅! 메디피스 화이팅! (2011년) 초에 신총장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메디피스 ODA 사업이 첫 사업으로 됐던 사업인데 파푸아뉴기니 사업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WHO 서태평양 사무소 마닐라에 있는 그 사무소에서 이미 작업을 해놓은 사업이었는데 지인애가 운이 좋게도 이 사업을 땄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WHO에서 하려고 의사가 한 명 책정이 돼서 이미 있었고 해가지고 WHO를 제끼고서 우리가 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메디피스가 이만큼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동일본 쓰나미가 있을 때였어요. 출장가에 있었는데 일본으로 전화가 왔죠. 국제백신연구소와 같이 파푸아뉴기니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중간에 백신연구소는 내부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단독으로 완주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참여 전문가 섭외하고 밤에는 제안서 쓰고 그랬죠.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출장가에 있는데 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 부탁한다고. 코이카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처음이죠. 대한민국에서 NGO가 경쟁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첫 번째 일이 된 겁니다. 그때 총대를 매주신 서동엽 대표님이 너무 감사했죠. 년도로 기억이 납니다만 신 총장이 이제 찾아와서 당시 베트남 사업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우리 대학은 이제 베트남의 학생들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신 총장이 베트남의 꽝치성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판단해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트남 프로그램을 이제 메디피스랑 같이 꽝치성으로 이제 전환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당시로서는 베트남 사업의 경험이 없던 그 메디피스로서는 마중물로서의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에 출발이 됐던 것 같고요. 그 결과로 또 잘 이어져서 2012년도에 그런 코이카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던 게 아닌가. 처음으로 메디피스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2014년 인도주의 활동가를 위한 국제보건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소외 열대질환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인연이 이어져서 지금 이사장까지 맡게 된 거죠. 당시에 그 활동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국제보건에 관련해서 방대한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아카데미를 NGO가 진행하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NGO가 이렇게 전문 지식을 쌓는 거는 물론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시도를 보고 NGO에 대한 저의 시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디피스는 정말 국제보건 NGO 전문 NGO구나 느끼게 된 거죠.
메디피스 조직이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인사관리라든지 근태관리와 같은 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2016년을 전후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이 토론하고 하나씩 만들거나 고쳐나갔어요. 메디피스 조직운영 시스템의 기초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메디피스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간혹 총장님께서 평가하시곤 하시는데 메디피스에서 활동하는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 무아나냐말라병원 감염관리 프로젝트는 단지 병원 내 감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거버넌스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는 게 중요했고요. 그래야지만 중앙정부, 지역정부, 보건소 등 현지 이해관계자의 병원 간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탄자니아 보건부와의 많은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우리는 공동의 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진행했던 감염관리 사업의 네트워크와 경험을 살려서 탄자니아 국가 감염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트레이닝 투어를 실시하는 거였어요. 우리 메디피스에게는 매우 중요한 챌린지였고 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탄자니아 보건부와 메디피스는 2018년과 19년 2년간에 걸쳐서 이 작업을 마무리를 했죠. 12년 만에 탄자니아 국가 감염관리 지침을 개정한 겁니다. với tổng kinh phí thực hiện là 1.468.707 đô la Mỹ, gồm các hoạt động khám sàng lọc, lượng giá, phục hồi chức năng cho trẻ em khuyết tật, tập 음. 2017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무총장님께서 베트남 모니터링으로 오셨다가 꽝지성의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는 게 어떻냐고, 그때 당시에는 참 막연했고 약 4년간의 지역정부 설득하고 대한민국 원조기관을 또 설득하고 베트남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결국엔 2022년도에 베트남 꽝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 사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NGO가 기획한 사업에 대해서 양 국가 간의 협력 사업으로 대한민국 NGO에서는 최초의 일이 아니었나.
서울대학교에 적을 두고 메디피스와 컨소시엄으로 세네갈 국가중앙실험실 개선 사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로 메디피스의 이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였는데 국제보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학이 독자적으로 실행했다면 기회가 없었거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메디피스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메디피스의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NGO에서 은사님이신 이사장님을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한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의 개선에 NGO가 주도한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에 이러한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플랫폼으로서 NGO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디피스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메디피스를 떠나 있는 동안 다양한 기회들을 마주하면서 메디피스가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고민했고 2024년부터 페루 아마존 지역의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기생충 감염 관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더 나아가 페루 법인을 설립해서 세 번째 메디피스 지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 페루 도시리민과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동시에 런칭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는 2017년과 2018년에 탄자니아와 베트남에서 1년씩 메디피스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 제 인생에 있어서 메디피스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기회만 된다면 필드에서 헌신하고 싶은 생각은 여전합니다. 오랫동안 군에서 간호장교로 살아오면서 국가를 위해 충성해왔는데 그런 충정을 인도주의의 실천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메디피스 후배들이 더욱 힘을 더해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한달리아 산의과 사업에서 성과관리 분야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메디피스의 이사로서 또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자로서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에요. 우리 메디피스가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모아내고 인도주의적 실천을 하는 엔진으로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렵게 15년을 지켜왔는데 앞으로 또 15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매우 궁금하고 가슴 설레게 하네요. 제가 쌓아왔던 에너지가 우리 메디피스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 함께 했으면 해요. 입사하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디피스 대륙별 거점 사무소의 구축과 본부 내 지역팀의 구축을 통한 지역의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륙별 지역사무소를 구축하고 그 지역의 다른 국가를 지역사무소가 관리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에 제한 없이 필요한 곳에 메디피스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15년을 그려왔던 것처럼 메디피스는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거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피스 화이팅! 메디피스! 메디피스! 화이팅!
사람들 중에 돈 마을 중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사과 속에 씨는 실 수 있다. 하지만 그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15년 전에 조그만 씨앗, 메디피스라는 씨앗을 심었는데 지금 심을 때는 우리가 뭐 거기서 얼마나 결실이 날지 몰랐는데 지난 15년 동안 참 많은 성장을 했고 또 이 메디피스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어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참 훌륭하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것이 큰 나무로 커서 이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오르는 큰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장담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15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들 다 노력하는 거 알지만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그러는 거 기억 못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지 보람된 일을 하든지 이러한 일들을 그게 하나의 일상이 돼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 기억에 남지도 않고 다 잊혀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이 사회가 변화가 오고 또 발전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디피스가 그러한 기관으로서 아주 대표적이고 모델 기관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일의 업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일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당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사는 생에 참으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